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지난 21일에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류종훈 PD 특파원, 양회가 코로나19로 2달 정도 미뤄지다가 드디어 개막을 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매년 3월에 열리던 양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된 것인데요. 일정도 예년에 비해 줄었고 각종 회의 역시 대폭 축소됐습니다. 양회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외신이 고위 관료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언론의 취재도 화상 기자회견으로 대체되면서 비대면 양회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내적으로 경기 불황,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갈등에 직면한 중국 공산당이 양회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이번 양회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처음으로 연기되었다는 올해 양회는 시작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疫情牺牲烈士和逝世同胞表示深切哀悼. 시진핑을 비롯한 주요 지도부가 코로나19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참석자들은 핵상 검사와 수속을 마쳐야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우리 돈 1,000조가 넘는 초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습니다. 第二季度以后呢，中国的经济增长速度我认为会复苏. 하지만 매년 발표하던 경제 성장률 목표는 생략했습니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我们没有提出全年经济增速具体目标. 중국을 때리는 미국의 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China h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 communist regime since 1949. 중국 역시 날선 반응으로 맞서면서 새로운 냉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美国等少数国家一些政客将疫情政治化. 당장 홍콩과 대만이 양국의 화약고가 됐습니다. 距离我们不远的香港，因为一国两制的失败。 중국은 여전히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강조합니다. 坚持党的领导，坚定维护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中共中央权威. 하지만 악재들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양회 이후 시진핑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PD 특파원 류종훈입니다. 양회가 2개의 회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인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원래 매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안 했어요. 네, 그렇죠. 이 중국의 양회라는 게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인대 그리고 정책자문회의격인 전협, 이렇게 정협 이 두 가지의 연례회의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한 해 이 국정 운영 방향 이렇게 발표하면서 원래는 전인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매번 발표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처음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사실 이제 양회를 늦게나마 했다는 거는 이제 국정 운영이 정상화됐다는 걸 대외적으로 선언하는데 지금 갑자기 국가보안법을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 중앙정부에서 이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홍콩은 일국양제를 1997년부터 2047년까지 50년간 진행하기로 한 중국과 영국 간의 조약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1990년 4월 4일에 홍콩 기본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중에 23조가 이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제 국가보안법을 작년에 송환법에서 봤잖아요. 홍콩 의회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콩에다 맡겨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이 완전히 컨트롤하겠다. 또 하나는 일국양제는 제대로 갈 수가 없게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게 앞으로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거고 민주, 자유, 가치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매우 좀 심각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정말 이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하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 굉장히 뭐 작년부터 벌써 중국하고 이 홍콩 문제를 대립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인권 그리고 자치권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가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홍콩이 누리고 있는 관세 혜택이라든지 경제적 혜택을 박탈을 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도 큰 타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가보안법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대결 양상 이걸 좀 더 심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국가보안법이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내관이다 뭐 이런 말씀이었는데 근데 이미 지금도 이 두 나라가 서로 거의 독설 수준으로 쏟아내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진짜 신냉전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서로 책임론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역 협상도 뭐 파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냉전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디커플링 완전히 대결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었죠. 사실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가 있다. 뭐 진짜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협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1일에 백악관에서 나온 대중국 전략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아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그냥 경쟁 상대 이게 아니고 진짜 강하게 견제를 하고 압박을 해야 되는 상대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결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위협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요. 미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 없이 살아보기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 또 성공하는 게 대부분 다 실패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이게 국민의 안전까지도 중국 방역 제품 이런 거 써야 된다. 그래서 미래가 없다. 중국을 지금 안 끌어내면 미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부품 공급망을 좀 깨야겠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면서 우리도 뭐 부품이 안 와서 생산이 중지된 자동차 공장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은 두 가지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을 회귀시키는 거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라, 감세해 줄게.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와서 해라, 여기서 수요 창출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EPN이라고 그래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더불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 체인을 벗어나기 위해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짜는 거죠. 여기에 한국, 일본, 호주 이런 국가들에게 정식으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싸고 상당한 그 미중 간의 또 갈등이 예상이 되죠. 네. 최근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강력한 수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역시도 그 결별을 위한 수순이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무역 규제를 보시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의 기술을 조금이라도 썼다면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와 거래를 못하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화웨이라는 회사는 휴대폰 같은 것도 많이 만듭니다만은 5G 네트워크 쪽에서 세계 1위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기술 굴기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콕 집어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중국과의 대결별 이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가 진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번에 왜 특별했느냐? 바로 TSMC, 타이완의 회사인데 이 반도체 위탁 생산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때릴 때 수출 규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그동안 TSMC를 통해서 얼마든지 반도체를 공급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TSMC를 통해서 더 이상 반도체를 공급 못 받는다. 이번에는 화웨이한테도 이 공급망에 아주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게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기술 패권이 첨단 기술 시장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 기술 패권을 가져가느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술 패권 이제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망이나 통신기기 이런데 예전에 백도어라고 그러니까 우회로 해서 이제 뒤에서 정보를 빼내는 그 백도어를 심어놓은 게 적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통신망이라든지 통신기기를 화웨이가 장악을 하게 되면 미국의 중요한 안보 정보를 중국에서 빼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네, 패권을 쥐려고 하는 미국은 압박을 하고 또 중국도 반격을 예고했죠. 네,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미국 밑에 있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기술 패권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돈으로 약 10조 위안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1,700조 원에 달하는 집중 투자를 하기로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미국 주도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진짜 이렇게 나오면 중국도 무언가 하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퀄컴 이런 데 현지 공장을 이제 제재를 하겠다는 건데 글쎄 그렇게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도 지금 되게 안 좋은데 이 실업의 문제가 또 중국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두 나라 갈등은 앞으로 더 첨예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그 사이에서 한국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거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늘 고민인데 최근에 미국의 행보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편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론 한미 동맹 구조라는 게 있고 한중 협력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늘 하지만 실제로 균형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한국적인 방식을 양측에 설득하고 우리의 원칙을 제시하는 방법밖에 지금 별다른 방법이 없다. 게다가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도 좀 성공해서 그 중견국 위상도 생겼단 말이죠. 이런 방역체, 국제 방역체나 이런 걸 선도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조금 올린다면 중미 사이에서도 조금의 공간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전략적인 그 판단과 이 어떤 행동을 개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중국 양회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그 속에서 미중 관계는 어떤 국면을 마주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